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황출세 4부 시작합니다. 전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새시방 코너입니다. 새시방에서 새는 세상은, 시방은 지금, 세계는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자, 새시방과 함께할 문희정 국제뉴스 평론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중동에서 그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금 8일째 폭격했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이스라엘은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무려 1,180여 회가 넘게 가자 지구를 폭격하고 있는데요. 이 하마스의 건물을 비롯해서 수십 채의 고층 건물이 무너지고 어린이와 여성 등 210여 명이 사망하고 1,50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재 4만 2천 명의 피난민이 발생을 해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가 운영하는 50개 학교의 난민보호시설에서 임시 대피하고 있고요. 예. 학교와 유치원 41곳과 보건부 소속 병원 4곳, 팔레스타인 적신월사 등도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또 지난 15일에는 AP통신과 알자지라 방송 등 외국 언론사들이 입주한 알잘라 타워를 폭격해서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데요. 예. 이스라엘은 이 건물이 하마스 연구개발 조직과 정보 조직 또 무장단체인 이슬라믹 지하드의 사무실로 쓰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증거를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군은 16일 밤과 17일 새벽 사이에 전투기 50넉대를 동원해서 가자지구 북쪽과 남쪽에 110여 발의 이 정밀 유도 무기를 투하했다고 밝혔는데요. 하마스 지하터널과 하마스의 사령관 등 정확한 목표를 조준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퍼붓고 있는 이 가자지구 어떤 곳입니까? 네, 가자지구는 이집트와 국경을 맞대고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인데요. 동서로 10km 그리고 남북으로 40km 정도의 좁은 지역에 네. 이 이스라엘이 8m가 넘는 장벽으로 해상까지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명 지구에서 가장 큰 감옥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고요. 이스라엘의 승인 없이는 가자지구에 살고 있는 200만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외부로 나가거나 또는 다른 지역에 사는 팔레스타인 주민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기본적인 생필품은 물론이고 물과 전기 등도 모두 이스라엘의 허락 아래 한정적으로 외부에서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갈 수 없는 사람들을 가두어 놓고 이스라엘이 미사일 폭격을 퍼붓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맞서 싸우고 있는 쪽이 그 하마스 이 무장정파 아닙니까? 네네. 어떤 조직입니까? 그러니까 하마스는 계속해서 이제 무장 정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테러 조직 이런 설명도 덧붙이는데요. 네네. 단순한 무장 조직이 아닌 선거에 의해서 의석을 얻은 정당입니다. 예. 사실 지난 수십 년간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를 이끌어온 파타, 그러니까 정당 중에 하나거든요. 이 파타가 예. 이스라엘과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추구하는데 불만을 품고 강경한 입장을 전제하고 있는 정치 조직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2006년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132석 중에서 74석을 차지했지만 이 파타와의 불화와 또 이스라엘의 압박으로 가자 지구에서만 한정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게 됐는데요. 예. 군사 조직도 없이 무력하게 이스라엘에 끌려다니는 자치정부와 달리 가자 지구 내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무장 투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항하고 있는 정치 세력입니다. 현재 캐나다와 유럽연합, 미국, 이스라엘 등으로부터는 테러 조직으로 지정돼서 제재를 받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카타르라든지 터키, 이란, 레바논 등은 하마스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등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왜 이렇게 자주 이렇게 부딪힙니까? 네, 공식적인 세계 지도를 보시면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아프리카 대륙과 아라비아 대륙이 만나는 위쪽에 지중해와 접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고요. 이 안에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이 군데군데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영토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 원래 이름이 팔레스타인이고요. 수백 년간 아랍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 1948년 5월 14일 갑자기 건국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스라엘은 수천 년 전에 자신들의 조상이 살았던 땅이라면서 인근 중동 국가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빼앗고 또 팔레스타인민들을 내쫓고 불법 정착선을 건설해서 영토를 확장해 왔는데요. 현재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1967년 중동전쟁 이전까지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던 지역만을 이스라엘 영토로 규정을 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무력으로 점령한 땅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런데 왜 이 가자지구 쪽으로 지금 공격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이스라엘의 불법 정착촌 건설과 관련이 있는데요. 예. 이스라엘은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겠다면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땅과 집을 강제로 빼앗는 파렴치한 행위들을 계속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동예루살렘의 쉐이크 알 자라라는 지역에 정착촌을 짓겠다면서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에 항의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예. 지난 7일이 라마단의 마지막 금요일 예배였는데 원래 금요일이 그 이슬람에서는 주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동예루살렘의 이 아락사 모스크에 9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시위를 벌였고 근데 이를 이스라엘 측이 강경 유혈 진압을 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는데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사실 예. 서로의 종교 시설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묵계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걸 깨트리고 이스라엘이 군이 밀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마스가 그 전에 우리가 그래도 약속이 있는데 모스크에서 좀 나가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를 전혀 듣지 않았고요. 하마스가 12일 로켓포를 발사를 했는데 이에 이스라엘이 지난 11일부터 가자지구 폭격을 시작하면서 하마스 역시 로켓포 공격으로 맞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동안 중개시설을 서로 이제 건드리지 않는다. 이 묵계를 깬 거, 이건 사실 그러면 뭐 현장에서 뭐 군인들이 그냥 이렇게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뭐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죠. 예, 네. 이렇게 그러면은 이번에 이렇게 정말 그 아주 심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 네네. 뭐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과도 좀 그 연결해서 볼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국내외적인 정치 상황을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예, 이스라엘에서는 지난 2년간 총선을 4번이나 치렀습니다. 이게 왜 4번이나 됐냐면은 예. 원래 과반 이상을 차지한 정당이 정권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정당이 나오질 않은 겁니다. 예. 그래서 연립정부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연립정부 구성이 계속 실패를 합니다. 따라서 베냐민 네타냐후 지금 현 총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새롭게 연립정부 구성이 안 되니까 어정쩡한 총리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데요. 예. 이스라엘에서 지금 최장기 총리거든요. 근데 이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하마스와의 갈등이라든지 국가 안보적인 위기 상황을 좀 고조시키는 방법으로 자신의 어떤 지지도라든지 결집을 하는 방식으로 많이 이용을 해온 인물입니다. 예. 현재 자신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재판도 진행 중이고요. 또다시 치르게 될지도 모를 총선에서 이 자신의 정당이 과반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게다가 조 바이든 그 미국 행정부 들어서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를 비롯해서 국제 분쟁에서 빠지려는 미국의 외교적 정책 역시 이스라엘을 좀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예. 이스라엘은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연간 40억 달러, 약 4조 5,5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예. 사실 미국의 백을 믿고 중동 국가들한테 굉장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거든요. 예. 근데 미국이 빠지게 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을 중동에 잡아두기 위한 그런 불안감 조성 차원이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지금 국제사회 개입은 지금 전혀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2일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는데요. 미국의 반대로 정전 반대 성명 채택이 실패해서 예. 국제사회의 공식적인 개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미국 측에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휴전은 지지한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면서 이스라엘의 폭격을 옹호하는 입장이어서 사실은 미국이 제대로 중재를 할지도 의문입니다. 예. 앞서서 사실 하마스 측은 먼저 국제사회의 중재 의견을 받아들여서 휴전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이스라엘 정부 측에서 단호히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아랍 국가들과 유엔은 계속해서 이 즉각적인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테러 목표물에 대한 공격 지시가 계속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네. 공습 멈추지 않겠다는 거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뉴스 평론가였습니다.